굉장히 보기 싫은 모양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남자분들에 있어서는. 효과가 확실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수술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절개 방법이 있긴 한데 사람마다 약간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의 절개 방법은 일단 이제 측두부에서의 절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측두부에서는 이렇게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측두부 헤어라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머리 속에 이렇게 절개를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측두부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더라도 약간 좀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물결 무늬 형태로 이렇게 절개를 하기도 하고, 뭐 굳이 이제 머리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절개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하고, 약간 이제 칼날도 너무 직각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칼날의 방향을 줘서 모근을 조금 살리면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헤어라인보다 안에 그냥 머리 속에 절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또 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은 장점은 피부 절제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피부 절제량이 많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그 상처가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터가 눈에 띌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속에 절개를 하게 되면은 흉터는 없겠죠. 보이는 흉터는 없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다만 단점은 피부 절제를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방법으로는. 그래서 피부 절제량이 적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절개 방법의 이제 또 다른 점은, 이 그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할 때는 뭐 헤어라인하고 상관없이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헤어라인 자체의 변화는 없겠죠. 그 헤어라인의 위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헤어라인의 위치는 변화가 없는데, 머리 속으로 절개를 했을 때는 전체 얼굴 피부를 당겼을 때 헤어라인이 전체적으로 뒤로 당겨지는, 심한 경우에는 너무 뒤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측두부가 넓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라인도 문제지만 구렛나루 전체가 또 뒤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머리속 절제만으로 피부 절제량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헤어라인의 위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또 그 머리속 절개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는 방법은 이런 헤어라인의 위치 변화는 없다 하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부 절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 주로 젊은 층에서 흉터 없이 수술하는 경우에 머리속 절개하는 방법이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약간 흉터가 보이더라도 피부 절제를 많이 하고 헤어라인이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헤어라인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주로 약간은 노년층,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분들한테 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부 처짐이 많은 경우에는 또 헤어라인 절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처짐이 많은 경우, 젊은 사람에서도 얘는 헤어라인 앞으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두부에는 이제 두 가지 절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귓바퀴 앞쪽에서 이제 어떻게 절개가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귓바퀴 앞쪽에서는 그냥 귓바퀴하고 얼굴 그 경계를 따라서, 이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은 뭐 동일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주는 이제 귓구멍 앞에 연골이거든요. 귓구멍 앞에 있는 연골 부위에서 어떻게 절개를 할 거냐, 이제 그것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귓바퀴 그 이주의 경계부 뒷면을 따라서, 뒷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주 뒤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어떤 수술자들은 2주 앞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을 또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2주 앞으로 절개하는 또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주 앞으로 절개를 해서 이미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2주 앞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일단 단점은 흉터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이죠. 흉터가 너무 띄는 게 문제인데 왜 굳이 2주 앞으로 절개를 하느냐? 그것은 2주 모양의 변형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2주 모양의 변형은 없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주 뒤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은 흉터는 안 보이겠죠. 흉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봉합을 잘못하게 되면은 2주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2주가 없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 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는데, 근데 이것은 잘 봉합을 세심하게 하면 2주 모양의 변형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주 뒤 절개를 선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2주 부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절개 방법이 또 나눠진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귓볼 부위에서의 이제 절개 방법인데요. 귓볼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귓볼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모양을 잘 유지해서 칼기가 생기지 않게 절개부터 처음부터 신경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동그랗게 얼굴과 이어지는 이 곡선을 잘 살려서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귓볼보다 살짝 아래로, 약간 1, 2mm 아래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이 이 모양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칼기가 생기지 않는 약간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 귓볼 부위에서는 약간 흉터가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칼기가 생기지 않게 절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귓바퀴 뒷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절개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귓바퀴 뒷부위에서는 얇은 피부를 따라서 절개를 하는 것이 흉터가 훨씬 적게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귓바퀴하고 이제 후두부가 만나는 그 고랑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흉터가 더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잘 안 아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귓바퀴에 얇은 피부를 통해서 절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약간 당겨지기 때문에 위에 절개를 넣었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귓바퀴와 후두부가 만나는 고랑에 이제 그 흉터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국은 잘 가려지게 된다. 흉터도 덜 남고 훨씬 깨끗하게 잘 남는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후두부로 가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귓바퀴 뒤에서 살짝 나가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대부분의 피부 절제는 귀 앞 그리고 측두부에서 피부 절제가 이루어지고, 후두부에서 피부 절제는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절개로도 충분히 목고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귓바퀴를 지나서 후두부는 살짝 간 정도에서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최소 절개, 안면 거상, 최소 절개지만 또 안에서는 또 굉장히 그 깊은 층까지 충분히 많이 박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 심층, 안면 거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두부에 절개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안면 거상에서는 이제 후두부까지 절개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머리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후두부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가 있고, 굳이 그 귓바퀴 뒤에서 끝나지 않고 살짝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피부를 많이 당겼을 때 피부를 어떤 절개선을 통해서 위로 당겼을 때 약간 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는 부분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도그 이어라고 그러는데, 도그 이어, 당겼을 때 우는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살짝 이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절개를 살짝 후두부로 이어지게 살짝만 나간다. 그렇게 해서 그 우는 부위가 없게 하기 위해서 후두부로 살짝만 나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선호하는 절개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측두부 안으로, 헤어라인 안으로 절개를 하고, 흉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2주는 뒤로 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귓볼에서는 귓볼보다 살짝 아래로 이렇게 하고, 귀 뒷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후두부로 살짝 넘어가면서 끝나는 이런 형태로, 기존의 전통적인 안면거상 절개 방법보다는 조금 최소화된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스마스층은 기존의 안면거상이 예를 들어서 스마스층을
이만큼 들었다고 하면 저는 절개를 작게 하면서도 목까지 충분히 이만큼을 더 들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절개는 작지만 안에서 충분한 박리가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이다. 그래서 최소 절개 심층 안면거상 이렇게 부르고 있고 네, 이런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자랑 남자도 또 달라져야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또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 털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구렛나루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위에 이제 수염 그 모낭이 되게 이제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측두부 안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피부를 당기게 되면 이 그 수염 있는 그 피부가 2주까지 덮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은 모양이 됩니다. 네, 그 귓바퀴 2주에 털이 나 있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에 있어서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가 들어가야 되고 2주에서도 2주보다는 2주 앞으로 이게 절개가 돼야 되겠죠. 2주까지는 덮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절개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여자분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헤어스타일이 짧은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흉터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훨씬 흉터에 신경을 써서 굉장히 깔끔하게 봉합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가 눈에 띌 수 있다.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봉합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 절개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 후두부 절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두부 절개는 생략을 하는 게 좋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남자분들에 있어서는. 네. 그런 게 또 여자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흉터도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면거상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고 충분히 박리를 하고 수술을 제대로 해서 효과가 확실해야 되고 근데 이제 효과가 확실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수술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흉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에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흉터도 수술을 제대로 해야지 흉터가 덜 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에 장력이 가해지게 되면 피부만 이렇게 많이 당겨서는 피부가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힘 때문에 흉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크게 생기거든요. 근데 안에서 충분히 깊은 층을 잘 잡아당겨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피부에는 힘이 안 가해진 상태로 그냥 피부만 잘라내고 피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꿰매면 흉터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흉터를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절개냐 봉합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데 일단은 절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를 잘 했다고 해도 이제 피부만 들어서 그게 수술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에 장력이 가지 않게 봉합을 잘 해야지 상처가 안 남기 때문에 이제 수술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합을 또 신경 써서 또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절개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무조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수술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봉합에도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봉합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층으로 꿰매거든요. 그 안에 있는 피하 조직도 꼼꼼하게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부층을 봉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층으로 해서 좀 더 피부에 장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